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요즘 부동산 뉴스 보면은 이제야 좀 제자리 찾아가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 비정상이었습니다. 나라 경제가 망해도 대출을 끌어와서 부동산에 올인했습니다. 10억, 20억 대출을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진짜 거품이 꺼져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요자들이 숨을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가계부채도 줄어들고 돈이 실물 경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동산 정상화가 되어서 돈이 부동산에 몰리지 않고 경제 곳곳에 흘러들어야 합니다. 지금 언론들이 대출 못 받게 되었다고 엄청 난리입니다. 하지만 진짜 서민은 6억 대출이 아니라 6천 대출도 무서워합니다. 언론이 난리치는 것은 그동안 대출받아 갭투기 하던 투기꾼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출이 중단되자 벌써 계약이 취소되고 가격이 급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메이플자이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이 걸리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가 순식간에 3억 넘게 급락하고 전세 계약도 취소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27일 대책은 사실상 갭투기를 금지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 주택이 있거나 주택이 있어도 6개월 안에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막았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은 대출 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전세 대출의 비율도 10%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정부의 보증 범위를 넘어서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전세 대출도 10% 감소하게 됩니다.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전세를 계획한 사람들이 대출이 줄어드는 만큼 서초구나 강남구로 이사 갈까 생각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겠다고 발을 돌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강남 3구부터 거품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부자는 이미 팔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갭투기꾼들 물량이 대량으로 경매 나오면은 그때 싸게 줍줍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현금 부자가 제일 똑똑한 사람인데 비싼 가격을 받아주겠습니까? 거품이 빠질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얼마 전 토지거래 해제되었을 때 강남 3구에서 아파트를 산 사람 10명 중에 4명이 갭투자였습니다. 이들이 지금 가장 큰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3월에 거래된 것들 중에 아직도 등기 안 된 것이 무려 60%를 넘었습니다. 아직 잔금을 못 구했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 대출이 줄어들어서 잔금을 전부 못 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에 급매로 던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무더기로 계약 취소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이 10% 줄어들어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면은 부동산은 하락할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전세값 1% 오르면은 집값이 0.66% 오른다고 조사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전세값이 하락하면은 그 비율에 맞춰 집값도 하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되었든 그동안 일어났던 강남의 투기 바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매수세 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6월에 강남 아파트 거래량이 207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7월부터는 반토막 이하로 하락할 듯 합니다. 이번 대책에 서울 아파트 대출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살펴보면은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시기에 비해서 앞으로 서초구나 강남은 대출 한도가 거의 10억 가까이 줄어듭니다. 서울 전체로 보면은 4억 넘게 대출이 줄어듭니다. 대출이 줄어드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빠질 것입니다. 특히 서초구와 강남구가 가장 많이 거품이 빠질 듯 합니다. 사실상 대장주가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인데 나머지 2등, 3등 주들도 같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27일 대책으로 살짝 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DSR 3당의 도입입니다. 사실 스트레스 DSR 3당에만 제대로 시행하고 전세 대출도 스트레스 DSR에 포함시키기만 해도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 카드론 등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모든 정책이 대출 받아서 투기하지 못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금이 완전히 차단된 만큼 투기꾼들은 지금 패닉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호구가 대출 받아서 비싸게 사서 받아줘야 하는데 본인이 마지막 호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2024년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얼마나 대출을 받아서 구매했는지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 중 20% 넘는 사람들이 10억 이상 대출받아서 구매했습니다. 덕분에 강남의 부동산 시장은 2024년에도 거품이 유지되었습니다. 양극화된다, 상급지는 오른다 이런 말이 나왔죠. 하지만 앞으로 대출이 막히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매수세는 나올 수 없습니다. 호구가 더 이상 나타날 수 없는 시장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기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투기꾼들이 공포에 떠는 이유는 대통령이 직접 투기꾼들과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이 투기수단돼 주거 불안정 초래했다고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주택을 이용해 투기하는 세력과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의 행정을 살펴보면은 목표가 정해지면은 바로 쳐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신천지를 급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6월 27일에 투기꾼들의 자금줄을 한 번에 끊었습니다. 아마 한 번 정도는 투기꾼들을 직접 때려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라든지 신고가 계약 취소라든지 세금 관련해서 한 번쯤은 제대로 털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기꾼들은 더 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과 짜고 넘어갔던 것들 털기 시작하면은 어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투기 심리를 완전히 제압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미 국토부 1차관으로 불로소득 차단을 주장해온 이상경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주택 대량 공급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사람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 이제 실무자들이 투입된 만큼 그동안 계약 취소, 허위 거래, 통계 마사지 등을 조사해서 시장을 더 투명하게 하면은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투기꾼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느껴지는 징조가 있습니다. 6월 27일 이후부터 영끌 오적들과 영끌 치어리더 역할을 하던 교수들이 갑자기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제대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세무조사가 들어온다거나 그동안 시장을 기만하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본인들이 정부의 타겟이 될 수 있다고 느꼈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꾸거나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끌 모집해서 부동산 카르텔로부터 배를 불려온 유튜버들과 교수 치어리더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어 가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한 코스피 시장도 올라가면서 구독자님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